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지만 대폭락이 나오면서 올해 6번째 서킷 브레이커가 코스피에게 다가왔습니다. 자, 앞으로 코스피, 코스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고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의 방향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단기간에 승부 볼 수 있는 쭉쭉게 주식 탑2 가지고 나왔습니다. 정말 시장이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김사부가 응원합니다. 자, 삼성전자가 역대급 최고 영업이익을 기록하면서 이 젠슨항의 엔비디아를 제쳐버렸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보다 돈을 많이 버는 어쩌면 대한민국의 가장 영광스러운 하루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고평가 논란과 레버리지에 관련된 하락세로 인해서 다시 한 번의 추가적인 폭락이 나온 상태입니다. 삼성전자 분기 영업이익은 결국엔 사실상 106조, 3년치를 한꺼번에 번 수치고요. 그리고 이건희 회장님의 어떻게 보면 선구안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꾼 걸 수도 있겠지만은 실질적인 실적과 무관하게 증시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지금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될 건 뭐겠습니까?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고점을 찍고 내려가는 거 아닐까라는, 여기에서 내가 고점에 산 거 아닐까? 20년도에 내가 산 것처럼 10만 전자 될 줄 알고 샀다가 3년 4년을 계속 기다리면서 손절하니까 이렇게 6배 7배가 올라갔던 것처럼 내가 산 지점이 고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반도체 업황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28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H뱅 같은 경우 70% 정도 계속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단기적인 노이즈, 이 30배를 15년 만에 다시 한번 경신하면서 고평가 논란은 있지만 실질적인 실익은 앞으로도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코스피 이 선앤파워 같은 경우는 지금 역사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프라이 08년도와 비슷한 수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20년보다 더 큰 하락이 나온 시점에서 어쩌면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가장 기회인 지점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분석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국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실적과 무관하게 금리를 내려서 돈을 풀어서 올리는 것과 실적을 동반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다른 얘기죠. 근데 실적이 이렇게 좋고 앞으로의 전망도 좋은데 왜 이렇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주가는 폭락을 하는 것일까? 제가 최근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본주보다 거래량이 더 큰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가 기존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총합 12조보다 더 높은, 거의 얼마입니까? 거의 50조에 가까운 거래량이 레버리지에 터지고 있고요. 매도가 매도를 부르고 이게 본주에 영향을 끼치고, 이게 또 마찬가지로 미국과 TSMC, 다양한 글로벌 국가 반도체 기업에도 영향을 끼치고요. 이 코스피 서킷 브레이커가 벌써 올해만 6번째입니다. 26년도의 변동성이 그동안의 대한민국 역사의 변동성보다 더 컸다는 얘기고요. 하루 만에 40%가 폭락되는 말도 안 되는 이 레버리지를 청와대 실장이 결정하면서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당히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근데 결국엔 지금 가장 중요한 변수로 부각받고 있는 게 환율도 아니고 결국엔 지금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가장 큰 원인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제가 일본의 금리를 올렸는데 엔저 현상이 계속 나온다고 얘기 들었잖아요. 원화 가치도 떨어진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앞으로 미국의 금리 동결확률이 77%까지 좀 올라가고 있는 상태고요. 반면에 이 한국과 일본은 금리를 올리면서 이제 국제 시장의 금리도 좁혀질 수 있는, 그에 따라서 원화 가치와 엔화 가치가 다시 한 번에 안정권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오게 됐는데, 이 삼성전자 레버리지가 시장의 가장 큰 주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폭락하고 제가 아무리 코스피가 저평가입니다, 실적이 동반됐고요, 레버리지 때문에 힘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많은 사람들이 금이 좋아요, 금. 결국엔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가야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이시는 표는 그동안의 금의 역사입니다. 상승을 하기 전에 그동안 91년도부터 2008년까지 28년간 행보 양상을 보였고요. 그 이후에는 9년간 박스 하락 행보를 보이다가 파동이 한번 나왔고요. 최근에 이런 상승이 나왔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4년의 기다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큰 파동 한 번이 나오면 이렇게 수렴의 기간이 최소 4년에서 길면 28년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금을 매수를 하는 건 좋지만은 안전자산이니까 가장 좋은 안전하니까 이거 금이 최고야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길어질 수 있는 시간이 4년에서 28년까지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한 단위 가격이 너무 나오고 지금 대출도 안 나옵니다. 지금 미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M7은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럼 원화로 다시 달러로 바꾸려면 손해를 감수하면서 환전을 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네, 결국에는 답은 저평가 주식을 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결국엔 지금 이제 앞으로 이 국민연금이 유예를 하면서 아직까지 국내 주식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일단은 시장은 더 큰 하락을 보이기보다는 일단은 최근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서 횡보 양상으로 움직일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고, 다만 지금 이와 관련해서 역대급 하락률이 6월에만 올해에만 6번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레버리지가 상패가 되든 이와 관련된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가 매도로 부르고 ETF 상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게 본주에도 영향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의 차익 거래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이 ETF 관련해서 우리는 항상 좋았죠. 싼 가격에 많은 종목들을 담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레버리지의 규모가 역사상 전년 대비 50%나 증가하면서 실질적으로 증권사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은 사실상 투자자는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증권사에게 수수료만 주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봐야 하는 건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된 주식도 중요하겠지만은 지금 시장이 이렇게 하락할 때는 결국엔 빠르게 급등이 나와서 수익 나올 수 있는 종목이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종목 여러분들 좀 추천해 드리니까 좀 이걸로 좀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제가 전일에 추천했던 종목들도 어떻게 됐는지 또 이와 관련된 결과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좋았다 하신 분들, 여러분들 화이팅! 우리 한번 화이팅 해봅시다.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만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영상에서 이 금호건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7월 6일 전 영상에서 이와 관련된 금호건설의 눌림목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투매 라인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1차 매수를 들어가서 반등에 좀 매도를 하셔라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와 관련돼서 금호건설 어떻게 됐는지 결과값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가격대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렇게 11,500원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3분봉 형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는 이렇게 상하가고 나서 이렇게 꼬리 라인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꼬리 라인과 꼬리 라인을 그어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갭을 준 게 아니라 이렇게 갭 하락으로 나왔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매수하셨으면은 오늘 고가 어디까지 갔습니까? 보시게 되면은 고가 시가 마이너스 3% 저가 가가지고 여러분들 매수 체결이 되고 나서 고가 27%까지 저점 대비 몇 프로 오른 겁니까? 최대 36%까지 좀 급등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렇게 36% 급등이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수익을 내진 않았을 거지만, 중요한 건 뭐다? 이렇게 돈이 들어온 종목들, 단기간에 슈팅 나오는 종목들, 이렇게 양수값이 나왔을 때 눌림목 자리 잘 들어가면은 계속 눌림목 투매 자리에서 반등을 계속 보여준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여러분들 투매 라인 잘 잡으면 수익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항 라인 깨지 않고 다시 한번 되돌림 준 이후에 꼬리 라인에서 기회 한번 아침에 시초가 매매할 수 있는 구간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지만 바로 이 3호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매 자리에서 지금 현재가가 4,330원이고 여러분들께서 2차 3,800원 4,000원 라인 밑으로 내려왔을 때, 투매 라인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 2차 매수를 하셔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3호 개발 보시면은 3호 개발 전일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련해서 이렇게 투매 자리에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2차 라인에서 다시 한번에 반등파를 공략을 해서 전고점 라인 보시는 이 5,000원대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활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호 개발도 한번 어떻게 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호 개발도 이 차트로 또 보여서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마찬가지로 전일 영상에서 여기서 마감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마감되고 나서 꼬리 라인 달고 파동 한번 크게 나온 거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제 차트를 이제 2개 세팅한 이유가 더 정밀한 타점을 잡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아침에 보시면은 이렇게 전에 4,300원 라인이잖아요. 여기에서 투매 한번 나오고 반등 한번 나와서 여러분들도 공략하면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가부터 이렇게 투매가 내려왔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은 다시 한번 파동 크게 먹을 수 있었고요. 오늘 고가 보시게 되면은 저가 라인 8%에서 최대 20%까지
저점 대비 28%까지의 변동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략했으면 최소한 뭐 5% 정도는 그래도 먹을 수 있었고, 좀 운 좋으신 분들은 뭐 15%까지 최고점까지 매도하는 수치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최소한 5%에서 15%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수익을 낼 수 있었던 종목들 두 가지 종목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고, 이와 관련된 수익 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 오늘 끝까지 보셔가지고 또 내일 투매가 나왔을 때, 오늘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지만 최근부터 투매 라인이 왔을 때 좋은 종목들 잡아가지고 파동에 짧게 먹고 도망치는 전략입니다. 길게 끌어가지고 수익 내기는 거는 정말 분할 매수로 물량을 모으는 거랑 다른 얘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가열 구간에서 매매를 안 하는데, 가열 구간에서는 하루 승부를 볼 수 있는 종목들로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이 영상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영상으로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기가 너무 어렵다 하신 분들은 제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지금 투매가 나온 종목들, 돈이 들었는데 투매 라인들을 활용을 잘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오늘 관련주 추천주 설명 드리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고, 그리고 SK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시총 상위주들 어떻게 흐름 봐야 되는지, 어디서 저점 잡아야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이 시장이 갑자기 흔들리면 영상에서 설명드린 추천 종목 역시 장중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끝나고 영상을 보고 그대로 따라오기에는 한계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이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급변하는 순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함께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큰 결정을 좀 하나 했는데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좀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세력들의 자금이 크게 유입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가격은 크게 밀렸는데도 핵심 자금은 빠져나가지 않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구간을 확인하고 눌림목에서 접근했을 때 큰 반등이 나오는 사례를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자금 흐름이 음수로 전환하면서 실제로 큰돈, 큰 세력들, 기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종목들은 하락 이후 반등 다음 반등도 없이 계속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같은 눌림목처럼 보여도 매수해야 하는 자리와 피해하는 자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영상만으로 설명드리는 것보다 장중에 함께 보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만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장중 실시간 눌림목 대응방을 운영해 보려고 합니다. 장중에 조건이 발생된 종목을 왜 들어가고 기다리고 매수하지 않는지 실시간으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이 방식은 너무 많은 분들이 동시에 참여하면 이제 수급에 꼬이고 또 매매가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받기보다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선착순으로 모집하여 운영하려고 합니다. 혹시 이번 모집 인원이 마감된다면 다음 달 기수에서는 이번에 신청해주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안내해 드릴 겁니다. 그때 또 신청을 하시면 되겠죠. 참여는 100% 무료이고요. 신청 과정에서 보내주시는 연락처는 통봉 안내와 운영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종료 후 안정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신청 절차를 두는 이유는 제가 오랜 시간 연구하고 개발한 매매 기법과 분석 자료를 무단으로 가져가거나 악용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니 이 점은 너그럽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참여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순번대로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SK하이닉스부터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일 영상에서도 이 SK하이닉스 지금 보시면 이제 두 개의 추세를 붙는 지점에서 가매도가 나왔을 때가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는 지점이라고 얘기를 드렸고,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는 전일 영상에서 접근 안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여드렸던 차트, 결국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매도가 나오고 이 두 개의 추세선을 붙었을 때 매수를 해야 파동이 좀 크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벌어져 있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투매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큰 반등을 보여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뭐겠습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장기적용 봤을 때는 롱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지금 짧게 봤을 때, 이번 주만 봤을 때는 사실상 상승 우위보다 하락의 우위가 더 높기 때문에 굳이 내 아까운 현금을 지금 당장 매수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접근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삼성전 계좌 진짜 롱으로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계좌는 하나 두시고, 전 차라리 투매 나오고 나서 단기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좌를 한 가지로만 운영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길게 보고 내년 내후년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계좌는 그대로 두고 오히려 단기적인 매매로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투매 자리에서 반등 나와서 매도한 거를 그 수익금을 차라리 이 롱 계좌로 옮겨가시고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나 분할 매수 가시는 전략이 차라리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매존이 나왔을 때 마찬가지로 최근에 투매 크게 나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저점 찍고 다시 한번 좀 반등 한번 보였는데 지금 보여주시는 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음수값을 양수값으로 전환하면서 이제 투매 자리에서 돈이 들어왔을 때가 사실상 반등의 확률이 커요, 안 커요? 크다는 거죠. 그럼 지금 보면 어때요? 지금 음수값이죠, 음수값. 그러니까 사실상 여기 들어와서 반등이 나도 짧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마이너스 음수값에서 물량을 크게 태우기보다는 오히려 200만 원 전후 190만 원 요 지점까지 한번 투매 한번 나왔을 때 이때 여러분들이 단기적인 매매 생각하신 분들 투자를 하셔도 된다고 생각이 들고 200만 원짜리 여기 200만 원 가격대는 어디예요? 바로 여기잖아요, 여기. 바로 추세선 라인과 기존의 지지 라인이 사실상 저는 여러분들이 핵심 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전후로 SK 하이닉스가 투매가 떨어졌을 때 저는 여기에서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장기 계좌로 승부를 걸어서 여기서 반등파에 좀 매도를 하고 이 수익금을 장기 계좌에다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SK 하이닉스 유효하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여러분들 캡처를 하든지 아니면 그렇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지금 추세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네, 결론이에요. 장기적으로 저는 우상향을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투매 자리에서 물량을 받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뭐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곤 있지만 저는 오히려 하루 이틀 정도의 투매를 좀 예상을 해서 200만 원 이하로 좀 내려왔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물량을 차라리 그동안 분할 매수할 금액을 한 번에 사서 반등파에 좀 매도를 하고 장기 계좌로 옮겨서 거기다가 분할 매수 추가 매수 하시는 게 차라리 제가 봤을 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매가 만약에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은 최대 저는 230만 원까지 여기 장기 이평선까지 맞고 다시 좀 조정을 거칠 것 같은데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 공격적인 포지션을 유지하기는 좀 애매한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보시면 이게 30분 착대에서 마찬가지로 이 바닥선 구간을 깼다가 이제 돌려놓았다가 다시 한번 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다시 돌려놓더라도 220만 원 전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오늘 뭐 내일 아침에 나오더라도 220만 원에서 230만 원 전후까지가 저는 맥시멈 반등이라 생각이 들고 다시 한번 투매가 또 떨어지면서 200만 원 전후까지 좀 다시 한번 내려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이렇게 바닥선 구간까지 좀 내려온 상태인데 이때도 바닥선 구간에서 보시면 바닥선을 깨고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 한번 당하고 깨고 하다가 다시 이제 돌려놓고 여러 번 바닥선을 이렇게 위아래로 흔들면서 과정을 거치다가 이 구름 구간과 8일선 위에서 안착하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8일선 밑으로 떨어졌잖아요. 8일선. 이 8일선이에요. 녹색 선이. 바닥선도 깨지고 구름도 돌려놓다가 다시 깼기 때문에 하루 이틀은 계속 흔들리면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차트 분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주주분들은 200만 원까지 좀 내려간 걸 좀 생각하시면서 오늘 반등 나왔다고 또 내일 추가적인 반등 나왔다가 오늘 못 산 거 아쉬워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가장 싼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그래도 두 개의 선 추세선 요 라인에서 버텨주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꼬리를 버티면서 이 라인을 버텨주고 있잖아요. 이 두 개의 추세선.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보더라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영상 유튜브 많이 볼 거 아니에요. 유튜버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 SK 하이닉스 추세가 무너져서 이제 대폭락 나옵니다 하면은 여러분들 바로 영상을 끄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장기적인 관점 추세 무너지지 않았다. 네. 이렇게 설명 계속 드려요.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라 단기적인 폭락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은 맞지만 추세는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차트만 보더라고요.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30분봉 차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확대해서 좀 보여드리면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닥선 보이죠? 바닥선. 이 바닥선에 의해서 기술적인 반등 한번 살짝 나왔다가 깨고 다시 돌려놓으면서 좀 단계적인 흐름이 나왔지만 지금 보시면 계속 8일선 저항 맞죠? 8일선 저항 맞고 내려가다 8일선 저항 맞고 내려가다가 지금 바닥선에서 지금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이 투매존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 음수값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의 크기가 저는 크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서 많이 먹어봤자 31만 원 정도 반등한데 근데 지금 여기에서 아직까지 완전권에 들어가기에는 시간적 소요가 좀 걸릴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거부터 먼저 살까 하면은 삼성전자가 오히려 추세선과 가장 붙어있기 때문에 SK 하이닉스보다는 차라리 삼성전자 먼저 사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기술적인 반등
이거를 오히려 기대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32만 원 전후에서는 기술적인 31만 원과 32만 원 전후에서는 단기 저항 라인이기 때문에 이 저항 라인에서는 당연히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더라도 맞고 내려간다. 그러면은 27만 원 밑으로 여러분들이 매수 27만 원에서 25만 원 이때 맥시멈 기회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 차트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만 원 전후가 이렇게 보시면 이 보이시는 주황색 선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가 마지노선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라인에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 200선까지 내려갈 수 있겠죠. 근데 200선까지 깨면은 이거는 완벽하게 추세가 무너진 겁니다. 추세가 무너진 건 200선을 깨고 뭐 다시 한번 쌍바닥 자리 잡으면서 돌릴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200선을 깨면은 투매가 또 나오면서 시장의 폭락이 더 커질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여기가 여기서 최대한 마지노선으로 버텨줘야 다른 종목들도 기술적인 반등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상황 맞고 기술적인 감매도 라인은 맞지만 분봉상으로 디테일하게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지금 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등 나오고 가면 제일 좋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투매가 나오면서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로 반대 매매도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반대 매매와 이제 레버리지까지 막 내려가니까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투자하신 분들도 매도를 선택하는 분들도 분명히 하루 이틀 정도면 또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신용잔고도 지금 38조기 때문에 여기에서 최소한 2, 3주 정도는 더 내려가야 좀 기술적인 반등이 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서 가시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또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보시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선을 좀 깨면서 감매도 라인에 좀 들어오면서 아직까지 200선 부근까지는 좀 내려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추세가 무너진 차트로 좀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선을 무너진 이후부터는 이렇게 반등이 한번 나오죠. 근데 계속 8일선을 돌려놓지 못하고 또 바닥선 깨고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면은 바닥선에 닿아도 반등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추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추세가 유지가 되면 바닥선 맞으면 반등이 나오는데 추세가 무너지지 못하면 바닥선을 깨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8일선 돌리지 못하고 돌려도 바로 내려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현대차 같은 경우는 200선 구간 바로 이 가격대가 42만 원, 43만 원 정도. 근데 여기가 또 정확하게 돈이 들어왔던 자리죠. 돈이 들어왔던 시가 라인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그때도 한번 나왔고 이때도 한번 나왔는데 앞으로도 여기서 리바운딩이 되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반등은 좀 보이고 있어도 갖고 계신 분들 단기로 투자하신 분들은 뭐 49만 원까지는 좀 볼 수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 오히려 투매 자리는 이 43만 원 이때가 이제 가장 핵심적인 기술적인 반등 라인이라고 말씀드리겠고 여전히 음수값으로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돈이 아니라 기술적인 반등을 위한 돈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뭐 현대차 보유하신 분들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오히려 내 돈을 함부로 뭐 투자를 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단기 매매 생각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한미반도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반도체 지금 보시면 두 개의 수제를 깼죠. 지금 200선 붙고 감매도 라인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래량도 지금 없는 상태고요. 분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선을 깨버리면 기본적으로 추세선 깨기 직전까지는 이렇게 깨더라도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고 붙으면 기술적인 반등이 한번 나오면서 목표가 부근 이 목표가 부근까지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오면 이렇게 한 번씩 나오는데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 바닥선 받고 다시 바닥선에서 반등 나오고 이제 반등의 크기가 처음에 이제 이렇게 컸다가 지금 보시는 반등의 크기 이렇게 나왔다가 점점 이제 줄어들잖아요. 바닥을 닿아도. 그러니까 추세가 무너지면은 반등이 점점 커졌다가 이렇게 공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이렇게 되잖아요. 공이 높은 데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높은 데에서. 처음에 크게 나왔다가 점점 반등이 줄어들죠.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힘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고점에 내려가면서 하락 추세로 바뀌는 건데 지금 분봉 차트로 봤을 때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다는 거고 근데 아직 끝난 건 아닙니다. 제가 얘기 드렸죠. 200선을 깨더라도 지금 깨진 상태지만 쌍바닥을 만들면서 다시 턴을 하는지가 중요할 거고 만약에 위에 깨고 내려간다면 보유시일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도 투매존 자리에서 들어와가지고 이제 리바운딩이 한번 뭐 될 수는 있는데 되더라도 뭐 22만 원 전후 최대 22만 3천 원까지는 뭐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가능하겠지만은 저는 오히려 다시 한번 여기 반등 맞더라도 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저는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19만 5천짜리 이때 오히려 기술적인 리바운딩 한번 깨고 투매 나온 다음에 되돌림 구간 확인해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차, 한미반도체 투자자분들 제가 이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다. 네, 이게 확인이 됐고요. 두 번째로 현대차와 한미반도체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추세는 이제 무너졌고 다만 200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돌려놓는지가 좀 중요할 텐데 그래서 지금 가장 우선순위대로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이제 현대차,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네 가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제일 먼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게 삼성전자, 그다음에 하이닉스, 그다음에 현대차, 한미반도체. 그럼 여러분들이 돈이 100만 원 있어요. 그럼 100만 원을 현미반도체부터 투자해야 될까요? 현대차부터 투자해야 될까요? 근데 돈의 순서는 100만 원 있으면 일단 삼성전자부터 반등하면서 좀 정리하고, 그다음에 하이닉스 가고, 그다음에 현대차 가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가고, 이런 순서대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리바운딩과 추세가 살아있는 게 가장 반등이 또 크게 나오고, 반등이 나오면은 지속적으로 또 상방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서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첫 번째 추천할 종목은요, 바로 이 가온칩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온칩스 보시면은 이제 추세를 이탈하면서 기존에 이제 200선까지 이탈한 상태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최근에 쌍바닥을 만든 이후에 기존의 큰 거래량이 보이시는 검은색 이 선을 넘어서면서 추세 변곡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보고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냐면, 자, 여기에서 이제 완벽하게 상방으로 계속 가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바닥을 멈추는 거래량이 등장하면서 기술적인 파동이 하루 이틀은 더 연결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감매도에서 턴을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거래량까지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추가적인 슈팅이 다시 한번 보이시는 대추세선 라인까지 6만원까지 한번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야겠죠. 바로 이 30분봉 차트를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이렇게 바닥선 구간에서 자리를 잡다가 기술적인 리바운딩이 나오고 나서 쭉 빠졌죠. 쭉 빠졌다가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8일선을 지금 보이시는 녹색이 8일선입니다. 이 8일선을 계속 저항을 맞아요. 저항을 맞다가 최소 거래량 나오고 나서 지금 8일선을 돌려놓고 쉬었다가 돌려놓고 쉬었다가 이렇게 하면서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습니까? 네, 보시면은 저항 라인 부근에 계속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왜 계속 지속적으로 저항 라인을 뚫지 못하고 내려갔다가 뚫지 못하고 내려가고 이렇게 되는 것처럼 보일 텐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 들어오고 나서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는데 저점은 높이고 있죠. 이게 뭘까요? 네, 삼각수령 형태로 파동을 한번 또 만들 수 있는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30분봉 차트, 그리고 여기서 디테일하게 좀 보면 좀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응수값일 땐 이렇게 수급이 응수값일 때는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질질질질 세면서 내려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공략해야 되는 것보다 하락을 멈추고 지금 보이시는 이 장기 평선 맞고 계속 맞다가 확실하게 돌려놓으면서 돈이 등강하잖아요. 이게 보다 바닥을 단기적으로 돌려놓은 신호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돈이 들어온 지점부터는 이렇게 이게 구름조, 이 투매존과 투매존 부근에서 물량을 모았다가 한번 파동 나오고, 여기서 투매존 모았다가 또 투매존 부에서 모으면 또 파동 한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돈이 들어온 종목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이제 바로 기존의 전고점 돌파하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지만, 갑자기 나스닥이 갑자기 투매가 나오면 이것 종목도 마찬가지 영향을 받겠죠. 그러면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될 자리는 48,000원에서 46,000원 이 자리에서 1차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거고, 2차 매수는 어디다? 44,000원 이하로 내려왔을 때 2차 매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가온칩스를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면, 일봉상 바닥을 쌍바닥을 만들고 감매도를 만들고, 근데 추세는 무너졌지만 오랜만에 신고 거래량이 바닥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바닥에 일단 시그널로 본다. 다만 이 바닥의 시그널로 봤다고 해서 추세가 갑작스럽게 상방으로 가고 신고가로 간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0분봉 차트상 봤을 때 지금 수급이 플러스 값이 들어오면서 수급의 실질적인 자금이 파동을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삼각수렴 형태로 돈이 들어오면서 장기 이평선 분봉상 이거를 돌리면서 전개가 되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보고 바로 매수하는 게 아니라 가격을 어디서 살 건데 이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어디서 산다? 가격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1차적으로는 내일 시가에 겹상승 나오고 계속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정말 단타의 매매 영역인데, 내일 48,000원 이하로 오게 되면 1차 매수 해볼 수 있고, 2차 매수는 어디 산다고요? 44,000원 투매 자리 한번 오면 이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두 번에 나눠서 사서 파동에 반등에 매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내일 투매 자리가 여기 2차 매수 존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우리 목표가 어디까지 잡아야 돼요?
목표가 다시 한번 기존의 전고점 여기를 계속 돌려놓지 못하는 목표가까지 보면 되는 거고, 그 목표가는 52,500원 정도가 되겠죠. 그럼 내일 목표가 이렇게 1차 매수 2차 매수 되면 목표가 어떻게 잡는다? 52,500원에서 53,000원 라인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잡고 매도한다. 근데 이런 분들 계세요. 1차 매수 된 다음에 반등 나면 어떻게 해요? 그럼 1차 매수 된 채로 그냥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시죠? 그래서 내일 당일의 수급이 바로 시가 갭상승하면은 거기에서 뭐 단기 매매를 해야겠지만, 일단 우리는 최대한 투매 자리에서 공략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이 가격 적어두시고 캡처하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8시부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이슈가 뭐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거냐? 바로 이 파운드리입니다, 파운드리. 자, 그동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로 TSMC랑 경쟁하면서 계속 적자가 났는데 이제 흑자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해서 가온칩스가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될 반도체 후공정 다음 파운드리 관련주 좀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바로 다스코라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 일봉 차트부터 왜 투자해야 되는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봉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일반적인 장세에선 이런 장세에서 가매도 구간에서 사라고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우리의 전략은 뭐예요? 하루의 승부를 보자라고 접근하는 거잖아요. 하루 승부입니다. 하루 승부. 네, 하루의 승부를 보자라고 지금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는데, 그럼 지금 돈이 들어오고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거래대금이 300억, 800억 이렇게 점점점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이렇게 1000억씩 이렇게 넘어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돈이 최근에는 680억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돈들이 보이시는 이 거래량을 넘어서면서 이미 있는 흐름들을 보였고, 최근에 가열 이후에 지금 가열에서 좀 내려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일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추세를 지금 두 개의 점선 라인을 돌려놨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렸던 어쩌면 가온칩스보다는 추세를 돌려놓았다. 근데 여기서 더 간단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추세를 돌려놓은 거예요. 돌려놓았으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근데 그 이유는 잠시 보고, 일봉 차트상 돈이 크게 들어왔고 시총이 700억짜리인데 최근에 한 바퀴 이상 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시총이 798억짜리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거래대금이 1000억 이상 터졌어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에서 유통 회전수가 얼마나 된 겁니까? 한두 바퀴를 계속 돈 거예요. 그럼 누군가 인위적으로 유통 주식수만큼 회전을 시켰다면 이유가 있겠죠. 일봉 차트는 여기서까지만 해석을 하고 더 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30분 차트 볼게요. 자, 30분 차트 보시면 마찬가지죠. 항상 이 저항 라인, 목표가 저항 라인을 계속 맞다가 한번 돌려놓으면서 또 여기 지지받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목표가 지지 라인을 계속 버티다가 깨면서 추세가 하락하고, 또 보이시는 것처럼 8일선을 깨면서 내려가다가 지금 거래량이 없다 다시 한번 돌려놓으면서 목표가 저항 라인 맞고 1차적으로 쉬어가는 자리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보이시는 8일선을 안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다시 한 번의 거래가 만들어진다면 여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전고점 트라이를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존의 전고점까지는 한번 파동이 나올 가능성을 생각해 보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볼게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반등이 안 나오는 자리 보시면 음수값이에요, 음수값. 그러니까 항상 반등이 크게 나오는 자리들 보시면 어때요? 양수값일 때 반등이 가장 크게 나오잖아요, 이게 타이밍이. 자, 지금 흐름상 보면, 자, 지금 최근에 이렇게 음수값으로 가다가 돈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큰 파동 나오고 나서 지금 여기 1차 투매존에서 반등 나오고 좀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차 투매존까지 지금 닿다가 반등 나왔는데, 그럼 이 종목은 언제부터 접근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가부터 접근해도 되는 겁니다. 현재가가 지금 4,000원인데, 그러면 일단 1차적으로 4,000원 구간에서 1차 매수를 해보고, 그 다음에 투매존 어디서 사셔야 되냐? 기존에 이 꼬리라인 밑으로 한번 투매가 내려왔을 때 3,800원 밑으로 내렸을 때 밴드권이 3,600원에서 3,800원 라인에서 여러분들이 2차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하시나요? 그러면은 이 투매가 나오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도는 어디서 한다? 기존의 전고점 목표가 어디라고요? 목표가는 4,400원 정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다스코가 일봉 차트상 추세를 돌려놓고 시총 대비 한 바퀴 이상 돌았고요. 근데 지금 음수가에서 양수값으로 돌아오면서 8일선 위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인 파동이 한두 번 정도 나올 수 있는 위치고, 그만큼 가격과 돈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확인할 거 뭐예요? 마지막으로 할 거는 재료가 있는지만 확인해 보는 거겠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럼 보시면 뭐예요? 지금 다스코는 건축력 자재 생산 기업인데 대규모 반도체 공장 건설, 인프라 확충, 수요 증가, 수혜주로 분류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 배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 교통망 확충, 주택 공급, 공공 인프라 건설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789억짜리가 지금 400조 사업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1%만 받아도 얼마입니까?
시총보다 더 큰 수주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1%만 받아 4조 아닙니까? 4조. 이 4조만큼만 갖고 와도 이 시총이 789억인데 현재. 그러니까 뻥튀기가 될 수밖에 없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두 종목 좀 설명을 드렸고요. 시장이 정말 난감하고, 그러니까 코스피는 상단에서 2개월씩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마찬가지로 지금 상대적으로 이 코스닥은 고점 대비 3개월 동안 내리 꽂으면서 사실상 기술적인 반등도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때가 18년도부터 볼게요. 자, 이때 볼게요. 18년도 때, 17년, 18년도 이 상승장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대북이랑 바이오가 엄청나게 갔을 때인데 우선주도 많이 가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가 32% 정도 빠졌었어요. 근데 여기서 기술적인 반등을 최소 리바운딩이 이 절반만큼 나오잖아요. 이 음봉의 절반만큼 나온다고요. 내려가더라도 다시 한번 리바운딩의 절반만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기술적으로 이게 재무상 뭐 주가장 이게 레버리지 때문에 그리고 투매 자본 때문에 이랬다면 지금 음봉에 최소한 이 양봉이 나오면 절반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그럼 이 절반에서 뭐가 나올 것인가? 바로 바닥에서 준비된 주식들이 파동을 만들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실적이 지금 받쳐주는 실적 장세에서 지금 정말 상대적으로 정말 싼 종목들 근데 준비하고 있다가 최근에 시장에 조정을 받아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정을 받았겠지만은 다시 돈을 쏘면서 파동을 만들면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여러분들 준비하셔가지고 수익 내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안내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과 크게 버는 사람의 차이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뉴스가 나온 뒤에 움직입니다. 주변에서 좋다고 이야기할 때 사고 언론이 떠들기 시작하면 관심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강통신의 폭등을 뉴스로 확인했을 때 누군가는 이미 훨씬 낮은 가격에서 물량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삼성전기가 시장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뒤늦게 하나 할 때 스마트 머니는 이미 수익 구간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결국 주식시장은 정보를 아는 사람보다 자금의 움직임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돈을 버는 게임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서 그때 대한강통신을 샀어야 했는데 삼성전기를 놓친 게 아쉽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지나간 기회를 후회하는 것보다는 계좌가 바뀌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 기회를 남들보다 먼저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미 급등한 종목을 뒤쫓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들어오는 초입 구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운일까요? 감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모든 흔적은 차트 안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수천 개의 차트를 분석하면서 급등주의 공통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진짜 크게 가는 종목들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는 것입니다. 거래량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강한 매물대로 흡수하면서 특정 가격대에서 반복적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마치 누군가 조용히 물량을 모으고 있는 신호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런 패턴이 완성되는 순간을 세력 대장주 포착 신호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대한강통신과 삼성전기 역시 이런 신호가 먼저 나타난 뒤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신호가 뜨는 종목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재 시장 안에서 실제 큰 자금이 움직인 흔적이 명확하게 포착된 종목이 있습니다. 단순 테마주가 아닙니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도 아니고요. 오히려 시장이 아직 제대로 주목하지 못한 바닥권에서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되는 종목입니다. 폭발적인 대세 상승 직전의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유튜브에 대놓고 공개를 하면 단기 수급이 꼬여서 흐름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따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밑에 번호 보이시죠? 이 번호로 대장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100% 무료로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면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빠르게 움직이는 분들은 이미 문자 보내고 종목 받아가고 있습니다. 기회는 다시 주지 않으니까요. 지나간 삼성전기를 아쉬워하기보다 다가오는 기회를 먼저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이시는 번호로 대장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길 바랍니다.